엔비디아가 18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AI 버블은 터졌다. 엔비디아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하락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정말 엔비디아가 끝난 건지 팩트만 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확인해 보면 최근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가격을 보시면 예전에 돌파했던 이 상단 구간과 겹쳐 있고 일본 기준으로 이 기술적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일단 한번 버티고 있어요. 일목구름표 지지선을 정확히 밟고 다시 반등한 형태인데 위에서 물린 이 단타 물량 그리고 이에 따른 매도 압력이 발생하면서 이 거래량도 발생했죠. 여기까지 그림만 보면 이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했던 흐름에서 처음 나오는 깊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매크로 뉴스 한번 봐야겠죠? 이번 엔비디아 하락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중국 규제 강화 뉴스 때문인데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인 B30A 그러니까 블랙웰을 다운그레이드한 버전까지 중국 판매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죠. 젠스낭 CEO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서 중국이 AI 시장에서 이긴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세 번째, 오픈 AI와 AMD 그리고 엔비디아 간의 칩 그리고 지분 스왑 구조가 알려지면서 이거 AI 버블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시장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중국 규제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백악관은 엔비디아의 B30A 그러니까 이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블랙웰 칩까지 판매를 막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이 최상위 칩뿐만이 아니라 우회용 다운 스펙 칩까지 전부 규제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중국 매출을 이 가이던스에서 거의 빼놨어요. 거의 0이라 볼 수 있는데 H20 같은 중국용 제품은 이미 중단했거나 재고 조정 중이고 중국에서의 고급 AI 칩 매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95% 가까이 점유율을 자랑하던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렇게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B30A 규제는 추가로 상단을 막는 조치일 뿐이지 엔비디아의 현재 실적 모델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다음으로는 젠슨왕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젠슨왕이 이 중국 개발자들이 엄청 빠르고 많다라고 한 부분만 따서 이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젠슨왕은 미국이 기술과 인재 유치로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로이터 보도를 따르면 젠슨왕은 블랙웰의 중국 판매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블랙웰의 대중 수출 제한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일부 매체에 중국 AI 경쟁력 언급만 떼어놔서 자극적으로 소비했지만 전체 맥락은 미국과 동맹국 중심 전략 유지에 가깝다라고 설명되면서 이 제품 공급 또 파트너십 모두 이 미우방 국가의 블록에 초점을 둔 구조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워딩 논란은 이 노이즈에 가깝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전략을 선회하는 신호라고 해석할 뚜렷한 근거는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트럼프 및 이 의회에서 이 블랙웰을 사실상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이 특정국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상위 칩들은 이 미국과 우방국가만의 중심으로 사용이 되는 기조가 되면서 이 엔비디아는 이 동맹국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엔비디아 중심으로 잠기는 구조가 더 강화가 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블랙웰은 이 미국과 동맹 블록의 전용 무기라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중국 매출 제한은 리스크이자 동시에 미국 블록 내
AI 캐펙스 잠금 효과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많고요.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칩 지분 수합 구조. 이 오픈 AI랑 이 AMD랑 이 수년간 최대 6기가와트의 GPU 공급과 그 연동된 대규모 워런트 구조로 칩 공급과 지분 이해관계가 결합을 했어요.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 주요 플레이어 간의 이 전략 투자 또 공급 계약이 겹치면서 이 클럽 구조 순환 거래는 이 논쟁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련 구조는 공시가 돼 있고 IR로 공개가 되어 있으면서 향후 가동률과 현금 흐름, 마진으로 실질 리스크를 검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이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칩이랑 지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버블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정보라는 건데 이 비공개 음모론이 아니라 전부 공시와 IR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건데 이 실제 설비 가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또 현금 흐름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고객들이 다변화되고 있는지 또 마진은 유지가 되는지 이걸 분기별로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오늘의 엔비디아 뉴스 제 채널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돼요. 제가 주말 빼고는 거의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 한 번만 해 주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이 규제 부분은 이 중국 쪽은 이미 없다고 보면 돼요. 0으로 수렴했다 보고 이 전체가 무너지는 이 붕괴되는 수준의 악재는 아니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냥 우방국들의 이 블록 내에서 이 규제 방향과 이 공급 제약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엔비디아가 성장하는데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트워킹 또 서버린 AI에서 블랙엘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매출과 이 성장에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또 오픈 AI와 이 칩 지분 딜이 이건 리스크라 볼 수가 있겠지만 이미 다 공개된 상태라 이 분기마다 실적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아직 장기 투자의 제1순위로 남겨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현재 조정은 이 리스크체 가격의 리밸런싱의 구간이고 엔비디아가 끝이라는 서사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이 188달러라는 하락의 진짜 이유와 현재 상황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중국 규제, 또 젠슨왕의 발언, 칩앤 지분 수합 논란까지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이 흔들린 건 맞지만 이 비즈니스에 팬더멘털이 묻어진 건 아니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주중에 엔비디아 관련 소식해서 최신 이슈까지 업로드 예정이니까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